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혜원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0266-0321번 321번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함께 시청하시다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과 관련된 그 고민, 또 가장 큰 고민은 내가 부동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까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 전략 잘 세운 게 맞는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클리닉 상담 통해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만나볼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서대문구 부가형 3구역 입주권을 4년 전에 매수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진행 상황이 많이 늦어져서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년 전에 부가형 3구역 입주권을 매수를 하셨는데 4년 동안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상승을 안 했나 보네요. 아니, 자꾸 지금도 현재 진행이 네,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속도가.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나이는 있고 네. 네, 입주를 좀 해서 살려고 했더니 네, 자꾸 지금 너무 지연이 되면 네. 언제 들어가나는 걱정에 제가 좀 문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면 입주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대표님 많이 늦어져서 고민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속이 많이 상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주 목적까지 확실하게 그냥 세우시고 구입을 하셨던 건데 네.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고민이신 건데 네. 결론을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은요. 제 욕심에는 그냥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나는 꼭 빠른 시간 내에 새 아파트를 거주하고 싶어 그러면은 사실은 그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왕이면 그거 조금만 지연시키시더라도 좀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예, 그럼 왜 그런지 제가 네. 그 특성을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뭐 이거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판단을 어떤 쪽으로 판단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인지 꼭 그걸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부가형 뉴타운이 상당히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부가형 뉴타운이 이제 아현역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일부 입주한 단지도 있고 이제 남아있는 곳이 이렇게 해서 2구역하고 3구역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래쪽이 부가형 뉴타운이 조금 활성화되는데 기여한 게 사실 아현 뉴타운이 부가형 뉴타운에도 많이 기여했어요. 그죠? 네. 아현 뉴타운이 도심의 신규 아파트 입주 단지로서 딱 자리를 잡으면서 가격이 상당히 고가잖아요. 높게 형성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심권에 남아있는 도심권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또 개발이 가능해도 어떻게 대단지 주거타운으로 개발이 가능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이곳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형 3구역이 조금 예정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아현 뉴타운 이제 나머지 구역들 이제 일반 분양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가형에서 3구역이 제일 속도는 늦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나중에 시간이 또 흐르고 나면 이게 장점으로 전환이 돼요. 어떤 장점이냐면 도심에서 다 개발돼 놓고 나만 맨 마지막에 종착지가 되는 거예요. 예. 도심 대규모 뉴타운 주거시설의 최종 종착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지역 가면 강남의 재건축 시장의 최종 종착지가 압구정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선 도심 재개발 중에서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새 아파트로 바뀌는 곳, 즉 가장 마지막에 제일 비싼 곳으로 바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나요? 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나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는 대규모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로 아파트 지을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다 네. 이제 인식을 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기다린 대신 나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된 만큼 만약에 수익이 낮다라면 내가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면 수익이 더 높아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새 아파트 입주 시기는 조금 늦춰졌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거는 분명하니까요. 네. 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제가 여쭤보게 되면 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만에 그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는지. 지금 여기가 법적으로는 사업 시행가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 시행가 받을 때 5년 이내에 사업을 해야 됐었는데 네.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사업 받아야 시행가를 되는 거죠? 재인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절차에 지금 들어갈 거니까 물론 기간은 물론 아파트까지 다 공사 기간까지 치면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만큼 기다려도 충분한 가치는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이걸 처분을 해서 다른 곳에 가본들 이것보다 가격 상승력이 높은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거기 바로 옆에 2구역 만약에 팔린다면 2구역 쪽으로 갔으면 했다. 그거는 상관없죠. 그거는 물론 프리미엄 더 주고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 구역 내에서 같이 옮긴다라는 개발지 내에서 옮긴다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뭐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 이 개념이라면 이거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 아니, 이렇게 그건 결론 아닙니다. 내리세요. 자,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 좀 지치시더라도 보유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 또 궁금하신 시점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자, 대표님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곳들이 서울에서도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시간 지난 후에 해제가 되고 나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매도를 해야 될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많거든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아무래도 개발지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곳이 많으니까 네.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개발 지역으로 묶이면은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개발지에서 해제가 되고 나면은 개별적으로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나 보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발을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는 단독주택처럼 땅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지에서 해제된 분들은 해제됐는데 내가 큰 땅을 갖고 있다. 이 경우에는 자체 개발이 가능하니까 유리하시니까 계속 보유하시는 거고요. 네. 개발지에서 해제됐는데 내가 작은 지분,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장중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먼저 알 순 없을까? 내 종목 정보와 뉴스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순 없을까? 여러분, 주식창에 다 있습니다. 주식창에 접속. 특징주 누르고 외국인 기관 매수 종목 확인. 관심 종목에 종목을 등록하세요. 최신 뉴스, 기업 정보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주식창으로 고고고! 이분들은 왜 가격이 높았냐면 작은 지분으로 아파트를 나중에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했던 건데 네. 해제됐으니까 이제 아파트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노후주택으로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분도 작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처분 이렇게 딱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분을 어느 정도 보유하느냐에 따라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관련 정보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클리닉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저희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76-0321번이고요. 321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재테크 방향 잡기 어려우시죠? 포트폴리오 상담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볼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자금으로 투자할 곳 찾고 있습니다. 성동구 옥수 현대와 옥수 삼성아파트, 송파구 가락동 쌍용 2차와 방이동 코오롱 아파트를 봤는데요. 이 중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3억에서 4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고, 네, 성동구 쪽에 두 군데를 보셨고, 송파 쪽에 두 군데를 보셨네요. 네, 이 네 곳을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나마 강남에 속할 수 있고, 네. 또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투자 가치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렇군요. 일단 강남 접근성을 보신 것 같고 투자 목적도 보신 것 같은데 자, 특정 아파트 네 곳을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많은 곳을 보내셔갖고 제가 지금 검색 좀 하느냐고요. 자, 지금 같은 지역에서 두 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랬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교 검토를 하시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뭐가 날지, 저쪽 지역에서 뭐가 네. 날지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네, 자, 옥수현대하고 옥수삼성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여기 가깝고, 네, 또 동호대교만 건너면 압구정동하고 가깝고, 강남역에서 가깝고, 또 네, 개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우리가 결국은 지금 최종적으로 투자 목적이잖아요. 네, 네, 투자 목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지금보다 미래가 훨씬 더 높아서 나한테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신 거는 개발도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개발이 가능한 거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옥수동에서 옥수현대나 뭐 옥수삼성, 옥수현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호재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리모델링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왜 옥수동 가면은 옥수의 3대 리모델링해서 뭐 옥수현대, 뭐 옥수극동 이렇게 하이츠 이렇게 선택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옥수동에서는 선택하신다면 옥수현대가 난데, 네. 자, 공교롭게도 지금 비교하신 데가 이 옥수동하고 어디냐면 강남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지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실제로는 하나는 강남, 하나는 강북 쪽이에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막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낮은 가격대로 진입할 수 있으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 대신에 누가 올라가야? 강남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죠, 구조가. 아, 네. 그런데 나는 지금 같이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까 선택하기 위해서 같이 비교 검토한 게 하나는 강남 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단순하게 그냥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강남 쪽 올라가면 옥수 쪽 올라갑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지역적으로는 어디가 먼저라는 거예요. 강남 쪽이 먼저니까 당연히 송파 쪽을 먼저 보는 거 맞겠죠. 지역적으로. 그죠? 네. 그러면 지역적으로 이미 갈랐으니까 선택의 폭이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대상이 줄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뭘 보면 되겠어요? 이제 이 보신 단지가 실제 개발이 가능할 거냐 아니냐를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럼 쌍용하고 또 아까 어떤 거라고 그러셨죠? 방이동 코롱을 봤는데요. 예. 방이동 코롱하고 가락쌍용이 너무 자, 보세요. 용적률이 커서. 자, 그렇죠. 쌍용하고 지금 코롱 보셨어요. 네. 자, 답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자, 용적률이 높아서요, 이랬잖아요. 네. 용적률이 높으면은 재건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재건축이 어렵죠. 네. 그럼 재건축이 오래된 아파트는 개발이 가능해야 가격 상승률이 높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이 안 된다는 건 개발이 어떻다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원체 송파나 강남 쪽에 재건축 호재가 많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예. 실제 재건축 가능한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슷한 연도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뭐 때문에 올라간 거냐면 기대감에 올라간 거죠. 기대감. 예. 근데 이 기대감이 꺼지면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 안 된다는 걸 알아버리면 네. 가격이 어떻게 되겠죠? 정체되겠죠. 네. 추가 상승도 불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지역 선택은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바로 옆에 대림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오금 현대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재건축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오금 대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건축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서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교 검토하고 선택까지 잘하셨는데 한 번만 더 보셨으면 됐는데 한 번을 더 못 보신 거니까 네. 이렇게 우리 한 번 또 보고 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 군데를 보셨는데 일단 조언을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를 쭉 해보시고 최종 결정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026676-0321번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이동주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해봐야겠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네, 저 실버주미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 청약 신청을 하시려고요? 예. 네, 어디 보셨어요? 아, 강남구 개포 주공 8단지가 3월에 예정이고요. 개포주공 8단지. 예, 또 예. 삼성동, 강남구 삼성동 상하 2차. 네, 그게 5월에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청담 삼익 아파트는 아직 미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세 아파트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제일 미래 가치가 있고 네. 향후 전망이 있는지 순서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해달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세 곳 다 누구나 원하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알짜 단지만 지금 비교를 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결과가 궁금하네요. 대표님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주 많은 곳을 잘 보셨네요. 아, 네. 지금 세 곳을 딱딱 짚어주셨어요. 네.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보기가 좀 편한데, 자, 제일 먼저 지금 진행하는 게 사실은 개포 쪽이 먼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지역적으로 전부 다 너무 좋은 곳만 골라서 네. 우선순위니까 사실 우선순위라는 건 이거거든요. 실거주 겸 투자해서 우선순위라는 거는 네. 빨리 개발이 완료된 곳에 들어가서 그 이익을 빨리 취하면 가장 좋기는 한 거예요. 아,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목적은 뭐냐면 나중에 누가 제일 좋아질 건가가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세 곳 중에 결국 누가 제일 좋아질 것인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요. 네. 그거 자세히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개포주공 8단지 먼저 볼게요. 개포주공 8단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리고 개포 지구의 전체 재건축이 일어나는 시장에서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지의 주거단지 형성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죠? 네. 그자. 그런데 비교 대상이 그런데 삼성동이란 말이에요. 삼성동, 청담동. 그렇죠? 네. 그러면 같은 강남권에서 우리가 삼성동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면 또 청담동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면 딱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잘 검토해보세요. 아시겠지만 일단은 부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동 하면은 또 어떤 호재예요? 개발이라는 강남권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가 확실하게 작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개포지구는 어떤 거예요? 그냥 대규모 주거타운이 중심이 되는 곳이고 이쪽 삼성동은 강남의 부촌의 한 복판에서 확실한 개발이라는 호재까지 갖추고 있고 선택하신 상하 2차나 삼익 아파트나 모두 다 어떤 단지예요? 재건축을 하는 단지잖아요. 네. 네, 당연히 지역적으로 상하 2차하고 삼익 아파트 선택하시는 게 먼저 맞겠죠. 아, 그죠? 예. 그럼 이제 삼익 아파트 장중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먼저 알 수는 없을까? 내 종목 정보와 뉴스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는 없을까? 여러분, 주식창에 다 있습니다. 주식창에 접속. 특징주 누르고 외국인 기관 매수 종목 확인. 관심 종목에 종목을 등록하세요. 최신 뉴스, 기업 정보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주식창으로 고고고! 냐 상하 2차냐를 놓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이 지역 내에서 이제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지역 내에서 특성을 누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아, 네. 네,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는 결정적으로 골라낼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자, 상하 2차는 청담역에 있어서 그 위치 정말 좋아요. 강남 도심 한복판에 접근성 너무 좋으니까. 그죠? 네. 그런데 청담 삼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옆이 한강변. 자, 한강변이라는 거는 최소한 저 상하 2차보다 뭘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조망권을 확보하는 거죠. 네. 이 조망권의 가치에 따라서 심한 경우에는 1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 우리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최종적으로 어디가 맞는 거예요, 답이? 청담 삼익인가요? 그렇죠. 청담 3익이 답이 맞는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져나가면은 네. 최종적으로 어디가 가장 좋은 것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일 늦게 가겠지만 제일 네. 늦게 가는 것만큼 그만큼 높은 가치를 확실하게 높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기다릴만 한 거죠. 아, 선생님. 네. 그러면 네. 그게 올해는 미정이고 올해 말이나 내년에 그게 청약을 받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걸 기다렸다가 그럼 자, 이거 청약을 어차피 지금 하는 전부 다 게 청약하실 나을까요? 거잖아요. 이거 전부 다 지금 청약 시장 노리는 거잖아요. 네네. 자, 지금 현재 청약 가점은 확실하게 확보하셨어요? 몇 점 정도 나오실 것 같으세요? 아, 저는 특별 분양이기 때문에 아, 특분, 예. 네. 네. 아, 일단 특별 확률이 분양- 95%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올 3월부터 특별 분양분에 대한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나요. 아, 네. 예, 아파트 특별 공급분에 대한 혜택이 좀 더 다양해지니까요. 네. 기다려 볼만 합니다. 이거 노려보세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개포는 이미 일찍 시작하니까 개포는 그냥 안 들어가신 것도 맞을 것 같고요. 네. 상하 2차 먼저 시작하는 거니까 네. 예, 요 상하 2차하고 요거 때문에 최초로 고민될 것 같은데 네. 둘 다 나쁘지 않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둘 다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기다리게 불안하다, 그러면 상하 2차 하셔도 충분하니까요. 네. 그 최종적인 판단만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저는 분명히 가치가 어떤 것도 좋은지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 분양 대상자셔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부러운데요. 일단은 요청하신 대로 순위를 말씀드렸으니까 찬찬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상담 신청하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또는 빠른 답변 원하시는 분들 스피드 상담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만나볼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강남구 세곡동 리엠파크 2단지 115제곱미터 거주 중인데 계속 보유해도 될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거주 중이셔서 편안하게 가지고 계신 상태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저 세곡동 리엠파크면 이제 세곡지구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세곡동에 보금자리 주택 집니다 하면서 세곡지구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세곡지구의 입지를 딱 살펴보면은 강남이면 강남이 사실 강남의 외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경관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신 기반 시설은 조금 부족하고 있죠. 네. 근데 그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지금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 세곡지구가 수서 역세권이랑 바로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수서 역세권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조금 부족했던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좀 가까운 곳에서 바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반 시설이 확보가 되고 있다. 즉 지금보다 미래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강남에서 수서에서 이제 판교 쪽으로도 내려가게 되면 판교에 지금 업무단지 막 조성되고 있고 추가로 업무단지 또 조성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남과 판교와 사이에 이 세곡지가 입지를 해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뭐냐면 판교의 직장인들이 강남권에 거주하면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곡지구가. 네. 그래서 지금보다 미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그러니까 좋아질 확률이 좀 더 높은 거고, 그럴 만한 충분한 호재까지 남아있는 곳이니까요. 거주하시면서 꾸준하게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스피드 상담 내용 보겠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 조합원입니다. 2011년도에 대지분 33제곱미터 내외의 원다세대 주택을 매수해서 계속 보유 중인데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최근에 한남뉴타운 보유하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궁금한 게 이 내용 중에 원다세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원다세대를 보유하고 계신 거면은요. 한남뉴타운에서 굉장히 좋은 물건을 보유하고 계신 거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저 원다세대의 개념이 뭐냐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 당시 처음부터 저 한남뉴타운을 지정할 때 예. 이미 다세대 주택이었던 거를 원다세대라고 그러고요. 네. 저 한남뉴타운에 부동산을 보러 가시면은 분할 다세대 이런 말을 쓸 거예요. 네. 그 분할 다세대는 뭐냐면 원래 한남뉴타운 지정 당시에 원래 다세대가 아니었다가 이게 여러분 혹시 다가구 주택인 거 아실 거예요.
다가구 알죠. 네, 예. 다세대 주택이랑 비슷한 구조인데 하나의 수도를 쓰고 하나의 전기 배당기를 쓰는 걸 보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를 이곳이 개발됩니다 하니까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소식을 듣고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각각 분할 다세대라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한남 뉴타운에서 분할 다세대는 24평 이하짜리만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원 다세대는 작은 지분으로 개발지에서는 작은 지분을 가지고 큰 아파트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큰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게 원 다세대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좋은 물건 갖고 계신 거고요. 대지 지분도 33제곱평방미터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대지 지분도 큰 거 갖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개발지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찾아가시는 분들은요. 끝까지 완성된 모습을 보신 분들이거든요. 네. 끝까지 완성된 모습 보시고 얼마든지 강남의 주거시장과 대적할 만한 곳이 한남뉴타운이 갖고 있는 힘이니까요. 끝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끝까지 보유하시라는 의견 전해드리고요. 자, 스피드 상담은 생방송 시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무료 강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말 따라가서 잡고 싶은데 그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요? 네, 금요일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예. 특히나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를 가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저희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 어디예요? 어디예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제일 어렵습니다. 네, 제일 어렵죠. 예.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바로 분석이겠죠. 어떠한 네. 분석, 정책적인 분석, 개발 정책에 대한 분석이겠죠. 또 시장의 분석. 이러한 분석을 철저히 하다 보면은요. 눈에 보입니다. 아, 이 지역이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이 지역이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어차피 우리는 투자는 오늘 하지만 네. 결과물은 항상 5년 뒤, 10년 뒤의 결과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5년 뒤, 10년 뒤 어느 지역이 어떻게 좋아질지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네.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수익 얻을 수 있는 방향 제시 세미나를 통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따라잡기라는 주제고요. 합정역 2번 출구에 위치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작이고요. 지금 만나고 계신 이동주 대표께서 직접 진행해 주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026626-0321번 32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현재 두림 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보고 있습니다. 고민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 026626-0321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전화 연결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예, 지금 제가 성북구 하월곡동 삼성매미안에 거주합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삼성 레미안 거주 중이시고요. 예, 예. 그다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지고 네, 한번 옮겨볼 계획인데요. 네. 창동 동아 청솔 아파트하고 창동 동아 청솔 아파트 예, 주공 19단지를 보고 있거든요. 주공 19단지요. 예, 만약에 월곡동 것이 메리트가 없다 하면 둘 중에 한 군데로 옮기려고 계획인데요. 예. 어느 단지가 좀 나을까 해서. 아, 알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전문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주는 지금 미아 삼거리역에 조금 떨어져 있는 삼성 레미안 하월곡동에 거주 중이시고 창동역 인근의 동아청솔과 19단지 이렇게 보셨는데 어디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자, 하월곡동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많이 안 올랐어요? 예, 그렇죠. 이것도 예전에 재개발해서 입주한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입주 당시엔 되게 좋았는데 주변에 뭐 기름 예. 뉴타운도 있고 요즘 뭐 장인 뉴타운도 생기고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예, 예. 대규모 주거 타운으로 실수요자들이 막 옮기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언니, 저 적금 탔는데 이자가 안습이에요. P2P 안 해? 평균 10%대야. 요즘에도 그런 상품이 있어요? 와우 스타일 엄청 많아. 투자자와 대출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투자가 가능한 와우스타. 은행의 정기적금 이자 1.5%. 오피스텔 수익률 5.3%. 하지만 P2P 금융상품의 목표 수익률은 10%대.
한 번 투자한 사람은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 P2P 금융. 한국경제TV 와우스타와 함께 지금 바로 투자하세요. 우주 P2P 우주 최강 P2P 스타 와우스타 P2P.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처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보신 데가 창동역 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신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파트 중에 어떤 게 좋은지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자, 창동에서 아파트를 보셨는데 아까 19단지 보셨고 예, 동아 청소라고요. 동아 청소를 보셨고 예, 예. 아, 동아 청소를 선택하셨던 거는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단지가 커서요? 역세권이면서? 단지도 역세권이고 단지가 크고요. 예. 그래서 그걸 봤거든요. 자, 이렇게 볼게요. 그 앞에가 또 개발이 된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창동 역세권 개발할 거잖아요. 예, 예. 차량기지 개발하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를 조금 찾으시면 돼요. 예. 자, 중랑천 건너서는 상계동이죠. 예, 예. 자, 이쪽이 보신 데는 이제 창동이고. 네,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은 창동 차량기지가 개발이 되면 어느 쪽이 훨씬 더 크게 개발이 돼요? 상계동 쪽이 더 크죠. 그렇죠. 상계동 쪽이 더 크죠. 그리고 상계동 네. 쪽인 여기는 실제로 이제 업무타운이 조성이 되는 곳이고 네, 예. 창동 쪽은 문화관광이에요, 그냥.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주거지에서 최근에 들어서 최근 주거시장 트렌드가 직주 근접을 확보해지는 곳일수록 가격 상승률이 높잖아요. 예, 예. 그럼 일단 당연히 창동 쪽보다는 상동 쪽이 업무타운 개발이 훨씬 크게 되니까 지역 자체적으로는 일단 상계 쪽으로 조금 더 힘이 기울어요. 그리고 동아 청솔도 보셨고 창동주공 19단지도 보셨지만 대표적으로 창동역 주변에 입주한 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오래된 아파트, 즉 이제 구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일으키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뭐겠어요? 이 아파트가 개발 가치를 갖고 있냐 없냐가 가장 좋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동아 아파트는 현재 개발 기지,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창동 주공은 재건축이 좀 가능해요. 아, 그러면 이 둘 중에는 당연히 창동 주공 19단지가 맞죠? 예. 예,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럼 보신 단지 중에는 창동 19단지.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앞서 지역적인 특성은 상계동이 훨씬 더 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차피 창동 19단지까지 보셨으면 중랑천 딱 건너가면 상계주공 3단지 있죠. 예, 예. 요거는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더 빨리 가능해요. 창동 19단지보다. 예. 지역적인 개발 호재도 훨씬 더 크고. 그러면 뭘 먼저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노원쪽으로 상계동. 네, 상계주공 3단지. 그리고 가장 큰 차이라면 또 뭐냐면 창동주공은 창동역으로 가는 게 무슨 라인이에요? 지상 전철 라인이죠, 전철 라인. 예. 근데 상계주공 3단지는 무슨 라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7호선. 지하철 라인이죠. 예, 지하철. 지상철과 예. 지하철이 겹치는 단지를 비교하면은 누가 가격이 더 높아요? 아무래도 지하철 쪽. 지하철 쪽이죠. 어떤 거 선택하셔야겠어요? 지하철 쪽이 선택하는. 근데 거기는 제가요. 네. 뭐 때문에 그쪽을 지금 보려냐면요. 네. 저희가 살지 32평 이상은 돼야거든요. 네네네. 수가 많고. 네. 그래서 3단지 그쪽은 평수가 적더라고. 7단지도 가봤는데요. 3단지 가봤더니 네, 30평 평수가- 있잖아요. 네. 네. 3단지 30평 있거든요. 네.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게 네. 제일 낫다고요? 그래서 이거 정 안 되겠다 그럴 때는 19단지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직접 다시 한번 가보시고요. 결정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을 해드려야 될 텐데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예, 4년 전에 동탄에 그 쉐르빌이라는 오피스텔을 샀는데요. 동탄의 가격이 좀- 쉐르빌이요? 예, 예, 이름이 가격이- 그냥 쉐르빌인가요? 예, 동탄 예, 쉐르빌, 동탄 쉐르빌. 삼성 쉐르빌이에요. 동탄 삼성 쉐르빌. 네. 예,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하고 예. 예, 서울의 교대역 앞에 있는 서초 프라자라는 오피스 건물이 있는데 거기 예. 있는 오피스를 하나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오피스를 보신 거예요? 예, 예, 서초 프라자 오피스. 여기를 매도하고 이제 교대역 쪽으로 갈아타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동탄 쉐레비를 매도하고 교대역 갈아타는 서초 전략. 프라자를 사고 싶은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가격이 4년 전 매수했는데 2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대표님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 수익형에서 수익형으로 갈아타시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익형이 또 가격까지 떨어져서 더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은 이걸 지금 팔아서 옮기는 게 맞냐가 더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는 당연히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수익형을 갖고 있는데 수익형이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임대가 자체가 하락했다라는 거거든요. 임대가가 하락하면 수익형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왜 이게 더 앞으로 보유를 그러니까 보유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으면 더 왜 불리한 건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고 교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자, 오피스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오피스텔인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왜? 수요자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졌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수요자가 왜 없겠어요? 지금 딱 입지를 딱 보니까 물론 삼성전자라는 배우 업무타운을 끼고 있지만은 오피스텔 그게 원룸인가요? 그러면 원룸이겠죠? 예, 원룸입니다. 예.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은요. 가장 먼저 편익성을 가장 먼저 중요시해요. 그다음에 교통 조건도 가장 중요시해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돼야지만이 이 수요자들이 집중을 하고 수요자가 집중함으로써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래 인해서 매매가가 유지가 되고 매매가가 상승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편익시설이 없잖아요. 많이 없죠. 동탄에서 편익시설은 어디예요? 그죠? 지역적으로 지금 뭐가 불리하신 거 아시겠죠? 그리고 교통 여건도 대중교통 여건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더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한들 가격 회복을 못 하는 거니까 당연히 처분하시는 게 맞고요. 당연히 이제 그 교대 쪽을 보셨잖아요. 예. 교대 쪽에 말씀하신 그 건물은 누가 봐도 다 아는 건물이거든요. 네. 교대역 딱 나오면 바로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선택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대역은 강남역 못지않게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상주인구도 많은 곳이잖아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타운을 형성을 하고 있고 비싼 아파트 단지에 다양한 중소규모 사무실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거 선택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그쪽 거 삼성 동탄에 있는 세레블 오피스텔 정리하시고 요걸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정 잘 내리시길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그 재개발 지역 중에 입주권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신정 뉴타운의 신정 아이파크 위브 59제곱미터랑 예. 그다음에 광명 뉴타운 광명 에코자이 위브 59제곱미터 두 개를 좀 고민 중인데 네. 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둘 다 소형 비슷한 평형을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 뉴타운도 뭐 많이도 관심 가지시고 신정 뉴타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대표님 선택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순수 투자 목적이세요? 실거주 목적이고요. 실거주 목적도 있고요. 원래는 이제 신정 아이파크 위브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네. 그 2-1이 이제 뭐 분양 예정하면서 가격이 막 뛰고 있어서 예. 좀 어떤 걸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게 좀 미래 가치가 높을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이게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하나는 경기도에 있는 뉴타운이에요. 그죠? 네네. 네. 하나는 우리 서울에 있는 뉴타운이에요. 네. 자, 보면은 둘 다 역하고는 거리는 조금 멀어요. 그죠? 네, 한 10몇 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세권 아파트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놓고 크게 비교할 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둘 다 이제 뉴타운 만 세대 이상으로 조성되는 광역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서로가 또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결정적으로 갈리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서울일 것이냐 경기도일 것이냐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은